저는 하기는 다 합니다. 근데 좀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해요.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ADHD도 있나요? 네, ADHD일 수 있습니다. IQ가 낮다고 해서 ADHD가 생기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 IQ가 높다고 해서 ADHD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 집중되면 이분은 ADHD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성인, 아동 ADHD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늘 반에서 상위권이고 성적도 좋은데 왜 ADHD예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지만 늘 성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ADHD라고요? 선생님, 저는 일할 때 되게 엄청 철두철미한데 평소에는 사실 좀 덤벙대긴 해요. 이런 ADHD도 있나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저는 막 어려운 시험 다 합격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도요. 선생님, 저는 뭘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안돼 시작을 잘 못해요. 이것도 ADHD 때문일 수 있나요? 자, 대답은 네, ADHD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지능 ADHD일 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하이 IQ ADHD라고도 불리는 고지능 ADHD는 사실 공식 진단명은 아니거든요. 임상이나 연구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지능 IQ가 평균 이상이거나 매우 높으면서 ADHD 특성을 지닌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병원에서도 ADHD로 진단받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 중에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의사나 변호사, 공학자, 과학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인지적 자원이 풍부하고 이해력도 좋고 또 동기가 확실할 때는 집중도 더 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서 척척 합격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안쪽에서는 항상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해요. 저는 하기는 다 합니다. 근데 좀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해요. 계획은 사실 잘 세우거든요. 근데 실천을 안 하고 계속 불안해하다가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되게 완벽한 줄 아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진짜 많이 노력하고 실수할까봐 불안해서 막 2번, 3번 확인해야 실수가 없어요. 방심하면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지능이 ADHD의 특성을 좀 가려버린 경우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ADHD는 지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IQ가 낮다고 해서 ADHD가 생기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 IQ가 높다고 해서 ADHD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ADHD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지능에서도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능이 높은 ADHD 분들은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순간적인 기억력이나 판단력도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주의를 필요한 곳에만 선택해서 집중하거나 그걸 꾸준히 지속하는 게 부족해요. 또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바로 실행 능력,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 집중되면 이분은 ADHD일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인지적으로, 학습적으로 이해가 빠르고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직관력이 좋고 큰 그림을 잘 파악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단순히 반복되는 과제에서는 그게 쉽더라도 너무 지루함을 느껴서 오히려 진도가 안 나가요. 또 2번째로 막상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부터 빨리빨리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막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갑자기 팍 파고든다?
그래가지고 막 더 중요한 거, 이것보다는 내가 땡기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이게 막 다 알고 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요. 그러다가 시간 내에 뭔가를 다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남들보다 성과를 잘 내지만 그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뭔가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한 거를 왜 직장 상사나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 작업.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억울해. 내가 한 만큼 이 성과 보고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바로 실행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대체로 그래도 계획까지는 되게 꼼꼼하게 세우거든요. 근데 막 지나치게 꼼꼼하게 세워서 아무도 못 지킬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정작 그거를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해야 되긴 하는데 불안해 하다가 마감 직전에 막 몰입해서 막 미친 듯이 하는데 그걸 또 해. 하기는 해, 또 잘해. 자,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 스스로가 난 좀 부족해.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이런 일종의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이 공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내가 막말로 벼락치기해서 이 정도로 했는데 평소에 좀 미리미리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잘했을 거야. 근데 나는 왜 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잘 맞췄는데 정작 남들 다 맞추는 쉬운 건 틀려? 이런 이제 자책과 자기 비판이 만성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매사에 막 완벽하게 하려고 막 아등바등 애를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능이 높아서 이해력과 추론력, 순간적인 기억력으로 미루기와 산만함을 커버하다 보니 이렇게 고지능 ADHD 분들은 오히려 진단이 어려워요. 진단이 되더라도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야, 네가 ADHD라고? 아니야, 너가 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냥 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내가 게으른 내 성격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하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할 때 보면은 고지능 ADHD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30대 이후에 번아웃이나 우울, 불안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정밀한 검사를 받고서야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인생이 훨씬 더 좀 수월했을 텐데. 내가 ADHD인 거 알았으면 자책을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요, 진단을 내릴 때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 ADHD의 객관적인 검사 중에서 CAT라고 종합 주의력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내 나이 또래의 평균의 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능 ADHD 분들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0점이야. 근데 내 능력이 이제 150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ADHD 증상 때문에 120밖에 발휘를 못해. 나는 분명히 ADHD가 있어서 기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100보다는 잘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가려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CAT 검사를 하고 정상으로 나와서 그냥 ADHD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ADHD를 진단할 때는 이 단 하나의 검사로 절대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과거 만 12세 이전부터 내가 현재까지 어떤 증상과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니, 그러면 내가 고지능 ADHD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완치가 불가능한 성인 ADHD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특히 이미 완치가 불가능한 성인 ADHD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은 맞습니다만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인지 기능이 좋은 분들은 특히 생활 습관이나 공부 방법 혹은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하면은 자신의 증상을 또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잘 쌓거든요. 다만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은 제일 효과는 좋아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단은 어떤 일을 하실 때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전공을 정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되도록이면 하세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 게 우리 고지능 ADHD 분들이세요. 또 일상생활에서 자꾸 뭔가 빠뜨리시는 분들은 루틴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내가 해야 될 목록 이런 것들을 탁탁탁 적어놓고 그거대로 딱딱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신다든지, 내가 뭔가를 자꾸 미루는 분들은 뭔가 알람 설정 같은 걸 해가지고 10분만 딱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다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돌아가게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시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나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런 생활에서 이런 성향들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DHD라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 혹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ADHD가 아니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능과는 별개로 뇌가 주의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분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실제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ADHD를 가진 분들이 아마도 사냥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위기 대응이나 탐색 상황, 전쟁 같은 때에 굉장한 큰 강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빈틈이 있듯이 이거 역시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느냐, 다루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의 큰 강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래서 나는 나빠, 이래서 나는 부족해, 이래서 나는 게을러, 이것보다는 내가 이런 방식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고지능 ADHD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모든 건요, 단점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뭔가 실망하고 위축되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박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정신건강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